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도요,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직장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요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주식 투자의 전략 부분을 각자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유튜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방식이 정말 옳은 방식인지 아니면 조금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총 2개의 그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이 2개의 기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이번 방송도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혹시 이 차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발행한 그 은퇴 가이드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꾸준히 머물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인용을 했던 바로 그 차트입니다. 이 차트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잠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2001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년이죠. 20년 동안 S&P 500 즉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요 7.47% 매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수는요 배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7.47이 나온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2001년 1월 2일 날 우리가 $10,000를 투자를 했다면 20년 후에 그 투자금은 무려 42,231달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4배 이상 투자금이 불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20년을 투자했어도 만약에 이 20년 중에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딱 열흘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있다면 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집니다. 7.47%가 무려 3.35%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10,000를 투자했는데 20년 동안 그 $10,000는 19,347달러로 상승하는데 머문다. 따라서 2배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아쉬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20년 동안 가장 좋았던 20일을 빼먹게 되면 그 결과는 되게 참담합니다. 수익률이요 연간 0.69%로 뚝 떨어지거든요. 거의 은행 이자보다도 못한, 따라서 그냥 이 금액을 20년 동안 예금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냥 20년 동안 딱 20일을 미스했는데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러한 식으로 자꾸만 머리를 굴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함정에 빠지면서 굉장히 좋은 주식의 상승장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하락장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예전에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자료와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은요. 지금 투자자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컴백 랠리를 놓치게 된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초피한 마켓이다. 그 얘기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베스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닉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굉장히 커다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리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난 2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193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90여 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분석해서 우리한테 지금 데이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베스터들이요 이렇게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요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주식시장의 흐름은 언제 발생하냐면 보통 가장 좋지 않았던 그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굉장히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전략은 어떤 거냐면 페이션스다. 그냥 참을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임이다. 앞에서 우리가 타이밍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대신 타임이 가장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주식시장에 머물렀냐에 따라서 주식의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머무는 사람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단 하루를 투자를 한다면 돈을 잃을 확률이 46%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동전 던지기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날이 54%, 떨어진 날이 46%입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투자한다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주식 투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게 되면요. 주식이 떨어질 확률은 6%에 불과합니다. 올라갈 확률이 94%로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1929년 이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역사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자,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930년대 10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940년대 10년, 10년씩 끊어서 지금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1930년대는요.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수익률이 10년 동안 마이너스 42%가 났거든요. 자, 이러한 암흑기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42% 떨어졌던 장에 그나마 제일 좋았던 열흘을 미스하게 되면, 그러니까 열흘 동안 밖에 나가 있어서 이 가장 좋았던 불장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요.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79%로 뚝 떨어집니다. 자, 1940년대 10년은요. S&P 500이 35%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이 가장 좋았던 불장 10일을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 14%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950년대입니다. 자,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0년간 257%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257% 상승했던 장이지만 열흘을 놓쳐버리면 10년간 가장 좋았던 10일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게 있으면 167%로 수익률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54%라는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열흘을 놓치면 14%, 1970년대는 17%, 마이너스 20%고요. 1980년대는 227%, 108%, 1990년대는 316%, 186%, 2000년대 굉장히 안 좋았죠. 닷컴 버블 마이너스 24%, 그리고 마이너스 62%. 자, 2010년대는요. 190%의 수익률이 났는데 이것 역시도 10일을 놓치게 되면 95%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20년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3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열흘을 놓쳤다면, 가장 좋았던 베스트 데이를 놓쳤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24%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그 1년 1년 살펴보면 별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펴보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35, 257, 54, 17, 227 뭐 이렇게 봐서 뭐 그냥 그렇잖아요. 10년간의 수익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90년 동안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머물렀다면 그 수익률이요. 19,975%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따라서 1억을 투자했다면 200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이 약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0년 단위로 가장 좋았던 열흘을 다 놓치게 되면요. 이 2만 %에 가까운 수익률이 갑자기 45%로 뚝 떨어집니다. 가장 좋았던 날을 놓치기만 해도요. 이렇게 90년 동안 수익률이 45%면 정말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따라서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쉽게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멀리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난 9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야기까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스태그네이션 더하기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물가가 지나치게 많이 상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스태그네이션은요. 경기 침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가오게 될 미래는요. 어떻게 보면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최악의 상태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자니
계속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주장이 있는데 굉장히 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이런 주장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목요일 날 레이버 디파트먼트에서 노동부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무려 2월 달에 7.9%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7.9%라는 인플레이션은요, 지난 40년간 유례가 없었던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커플이 돼 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짝이 있냐면 이코노믹 그로스가 지금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환경이 오는 것이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권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주식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 기업들은 하이 마진, 즉 지금 이익률이 높은 이러한 주식들을 찾아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진이 높다는 것은 퀄리티를 대변한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우량주 그러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량주로 지금 옮겨 타야 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 그리고 이제 마진이 높은 주식들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마크로가 좋지 않을 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타이트닝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도 올라갈 예정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금을 조금 흡수할 가능성이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자산이 너무 불어났기 때문에 그 자산의 규모를 줄인다. 그 얘기는 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찍어낸 돈들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조건이 지금 겹쳐 있는 거죠. 하나는 경기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까지 발발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러시아 쪽에 무슨 제재도 가하고 막 이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수익도 많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더하기 연준 입장에서는 타이트닝을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마진이 높은, 수익률이 좋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지금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로 건너가고 있다. 자, 이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매출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척도였다.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가 평가할 때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지표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마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 그렇게 우리가 시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수익률이 좋은 대표적인 기업들을 우리한테 리스트로 뽑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베이고요, 두 번째 코카콜라, 세 번째 파이저, 네 번째 비자입니다. 다섯 번째가 P&G고요. 그 다음에 HD, 홈디포시죠. 애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라클 코퍼레이션, VJet은 버라이즌이죠.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이렇게 지금 몇 종목이죠? 10종목을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난, 마진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우량주로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킹 알파로 다시 옮겨와서요, 골드만삭스가 추천해주고 있는 10개의 종목의 수익률, 마진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의외로요, 뭐 엄청나게 월등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추천하는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시킹 알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 쪽에 와 있습니다. 자, 수익률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넷인컴 마진이겠죠. 자, 넷인컴 마진을 클릭하시면 물론 이제 그 이베이처럼 굉장히 좋은 넷인컴 마진이 보이는 종목도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자가 51.59%, 맥도날드가 32.49%, 그리고 파이저죠. 파이저가 27%, 애플이 26.58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코카콜라가 25.28, 오라클이 24.79, P&G가 18.52, 버라이즌이 16.51, 그리고 HD, 홈디포가 10.87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진이 뭐 10%, 16%, 18%, 그 애플보다도 낮은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사실 애플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월등히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다 가치주에 속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률을 잠깐 보시면요,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출의 성장이요, 가장 좋은 게 그 파이저인데 24%에 불과하고 애플이 2등입니다. 3위부터는요,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의 성장이 10% 넘는 종목이 단 3종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종목은 지금 6%, 5%, 4%, 2%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뭐 이러한 성장률을 감안할
때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자, 밸류에이션에 들어가서 PE 레이쇼를 지금 지난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베이는 뭐 137배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좋은 종목이 버라이전 10배,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예상치에 비해서는 9배가 조금 넘고요. 자, 파이저 같은 경우는 12.52배, 6.91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20배가 넘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훌륭한 종목들도 아니고, 가치주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은 지금 이미 굉장히 좀 둔화가 돼 있는 경우고, 거기에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 주식에 비해서, 성장 주식에 비해서 월등한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 그렇다 할 매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성해 놓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과연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프로피터빌리티 와 있고요. 여기서 넷인컴 마진부터 보실까요? 자, 보시면 현재 쇼피파이가 63.2%, 코인베이스도 굉장합니다. 46.24%, 크리스퍼가 41.28%, 마이크로소프트 가 38.50이고요. TSMC가 37.58, KLA가 36.57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36.23, 줌이 33%가 넘어가고요. 페이스북이 33.38, 그 뒤를 이어서 ASML이 31.61, ISRG가 29.85고요. 구글이 29.51, 퀄컴이 27, 테라다인이 27, 애플이 여기 나오네요. 애플이 26.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86, 코보 24, 애쉬가 21%가 넘어갑니다. AMD 19, 인투이트가 19.03, 페이팔이 16이고요. 업스타트가 15.90, 캐터필러가 12.73, 디어가 12.70, 뭐 핀터레스트가 12.27, VNOM이 12%, 그리고 TTD,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11.51, 테슬라가 10.25. 자, 여기까지는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순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뭐 그 뒤를 이어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뭐냐면요, 굳이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익률이 높은 그런 기업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요, 밸류에이션에서 뛰어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지금 한번 아까 TTM 기준으로 우리가 봤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72배밖에 되지 않고 코인베이스도 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E 레이쇼가 지금 코버는 12배, 크리스퍼 13배고요. 페이스북이 14배, KLA 16배, 퀄컴 17배, 캐터필러 17.9배, 테라다인이 19.8배, 뭐 줌 같은 경우도 22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뭐 구글도 23배, 쇼피파이 24배, TSMC 24배, 애플이 26배, 그리고 페이팔도 28배, 마이크로소프트 30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장뿐만이 아니라 수익률까지 갖춘 이런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도요, PE 레이시오, 즉 밸류에이션이 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종목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가치주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쭉 나열해 보고요. 그 중에서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수익률도 갖추고 있고 게다가 밸류에이션까지 되는 종목을 찾아서요, 좀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면 어떨까,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동안요, 이 작업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새로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에 만들어 놓은 변화를요,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2달 동안 제가 시킹알파의 사용법을 여러분들과 좀 자세히 공유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자신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을요,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개가 겹쳤잖아요. 경기 둔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러시아의 제재를 강하다 보면 전체 세계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적어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게다가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좀 강경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포트를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과연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긴다고 해서
중에서 손해볼 곳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종목들 중에서 한두 개만 빠졌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손절하면은 바로 손실로 다가오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요, 대부분의 우량주들도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고, 확신이 드는, 가장 나에게 좀 확신을 주는 이런 기업들, 내가 확실히 이 기업만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되는 이런 기업들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옮기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저처럼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정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투명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긍정적인 투자자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락장이 얼마나 오래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깊숙이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들 잃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끝까지 참을성을 발휘하신다면 결국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